오우 쉣 더 퍽! 이 미친 아 나 이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이 안녕하세요, 아싸림입니다. 오늘은 일반 도로를 주행하면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을 같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교 진입로고요. 지금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5시 35분이에요.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앞쪽에는 아마 지금 정체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부터 진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참 끼어들기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제 끼어들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들이 뭐 어떤 차가 껴주는 차고 어떤 차가 안 껴주는 차고 그거를 뭐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체된 도로에서 도로에 진입을 할 때는 좀 눈치를 센스 있게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앞쪽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주행 차로에 차간 거리는 거의 채 한 2m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껴주겠다는 거죠. 저 안 껴주는 상황에서 저 보세요. 지금 바짝바짝 이렇게 붙어 있어요, 차들이. 저 상황에서 한번 좀 껴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착한 사람 있고 여유 있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저 지금 로디우스 같은 경우는 답답한지 앞에 있는 SM5를 제끼고 자기가 먼저 끼어들었네요. 저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쵸, 뭐 원칙을 따지자면 저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왜냐면 로디우스가 SM5를 앞지를 때 혹시나 반대 차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차량과 맞닥뜨릴 수가 있고, 물론 다 보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원칙을 따지자고 보면은 앞차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SM5 뒤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슬슬 한번 껴들어 보겠습니다. 진입하실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시면 안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게 되면 진행 차들이 내가 깜빡이를 뭐 켰는지 안 켰는지 안 보입니다. 반대쪽에 깜빡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끼어드실 때는 내가 이 차로로, 주행차로로 끼어들겠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 주행차로에 있는 차를 향해서 깜빡이를 켜주는 거죠. 지금처럼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또 차가 안 오네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껴들면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차가 중간에 한번 끊겨서 진입하기가 좀 수월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주행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면 뭐 창문 내리고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진짜 안 비켜줄 사람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비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무작정 막 머리부터 들이밀고 뭐 비켜주네 안 비켜주네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창문 한번 내려서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고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호를 주면 웬만한 진짜 뭐 꼴통 아니고서는 좀 비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쪽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접촉 사고가. 이게 지금 카메라 앵글이 위에서 지금 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퇴근 시간이고요. 퇴근 시간이라서 이쪽 도로는 잠깐만, 페라리, 저쪽 페라리, 크롬 페라리, 빨간색 크롬 페라리가 요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자주 출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호 빨간불로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이제 대기하고요. 사실 이쪽 그 아파트 우측에 아파트 입구인데요. 제가 저 앞에서 우회전을 할 거라 이 아파트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저 뒤 출입문으로 이렇게 나가면 지름길이긴 한데 그냥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교통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름길 간다고 해서 뭐 그게 비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여유 있게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행차로인데 차로 앞에 지금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차폭이 좁아졌죠. 이때는 무리하게 내가 차선을 넘어서 반대차로로 주행을 하기보다는 반대차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 멈춰서는 것도 방법이죠. 괜히 한번 끼어들려다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보험 부르고 이러면 피곤해지니까요. 여기도 이제 또 끼어드는 차로입니다. 이제 합류차로고요. 저는 우회전을 하면서 저 주행 차로로 이제 합류를 할 건데, 사실 이런 사거리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좀 쉬워요. 왜냐면 지금 저쪽 앞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차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 신호만 끊기면 저 신호가 끊기면 차들이 끊기기 때문에 그때 진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겼죠.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고요. 항상 운전을 할 때는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뭐 운전을 잘 하건 못하던 항상 앞에를 보고 운전을 해야지, 뭐 핸드폰 보고 화장하고 뭐 먹고, 아니 무슨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고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차 안 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자, 흐름에 방해 안 되게 이렇게 뭐 차선 변경을 한다면 뭐 언제 차선 변경을 하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뒷차든 옆차든 뭐 주행하는 차들의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했으니까 뭐 딱히 뭐 어떤 문제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여러 번 밟고 차가 속도가 죽고 이래 버리면 뒷차들은 이제 줄줄이 더 이제 속도가 줄어버려서 그게 이제 정체의 시작이 되는 거죠. 고속도로 같은 그런 쪽에서 이제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앞차가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뒷차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지금 제가 몇 차로로 달리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 주행 중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좀 처음에 운전을 했을 때 헷갈렸어요. 그리고 사실 뭐 1, 2, 3, 4차로 주행 이런 거를 딱히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다니잖아요. 내가 뭐 몇 차로를 주행하는지 뭐 몇 차로로 진행할 건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보급화되고 하면서 이 차로 개념은 조금 중요해진 것 같아요. 내비들이 이제 방향을 알려줄 때 뭐 500m 전방에서 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는 뭐 1, 2, 3, 7, 8 차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 차에 하이패스가 달려있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미리 감을 잡고 가야 되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조금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차로 개념이요. 저쪽 앞에는 되게 멀리 보이는데요. 여기 카메라에는 지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이제 송도 신도시가 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도 굉장히 색다르고 멋있게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응암 지하차도 개통한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응암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 지하차도가 아직 이제 개통은 했지만 주변 정비가 안 된 상황이라 좀 그런데, 사실 이거 개통하기 전에는 이 교차로 자체가, 이 앞에 교차로 자체가 완전 헬이었죠. 지금 시간에 이렇게 통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하차도를 진입을 하면 라이트를 이제 켜줘야 되죠. 여기는 지금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아무래도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빛들이 새거라 그런지 몰라도 거의 뭐 대낮처럼 밝은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두운 터널들이 있어요. 그때는 항상 이제 그 전조등 내지는 이제 미등 정도는 켜주시고 주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오토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오토라이트에다가 스위치를 맞춰 놓으면 방전 걱정도 없고, 터널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뭐 시동 끄면 자동으로 꺼져주고, 뭐 이렇게 편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 차들은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없는 차들은 항상 이거 체크해 주시는 거. 근데 오토라이트 없다 그래도 요즘에는 라이트 켜고 내리고 문 잠그고 가버려도 자동으로 이제 라이트를 꺼주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 이제는 조금씩 보이네요. 앞에 이제 저거를 스카이라인이라 그러죠. 이제 보면 아직 이제 건물들이 전부 다 올라오진 않아서 이제 높낮이가 들쑥날쑥한데요. 이쪽 송도도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옆에 이제 공사 중인 구간도 지금 많은데, 이쪽도 이제 공사가 이렇게 쭉쭉 진행되고 이러면 이쪽에도 좀 굉장한 그런 볼거리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중앙으로 통행하는 방법. 오른 다리 무릎이 이 차폭 가운데 가상의 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내 오른다리 무릎이 이렇게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중앙으로 차는 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운전을 이렇게 하면 지금 한 5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나른한 시간이고 날도 덥고 하니까 운전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간대쯤 해가지고 졸음운전도 많아지고, 졸음이 왔을 때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껌을 씹는다던가 담배를 핀다든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환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창문을 닫아놓고 소리를 한번 지른다든가, 진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잠을 깨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졸음운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저 앞에 좀 이렇게 좋은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조금 달리면서, 여기 또 경치도 좋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달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컨을 껐더니 덥네 바로. 지금 카메라를 모자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 오른쪽 머리통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 송도 온 김에 제가 달리면서 송도 좀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저 NC라고 써있는 저 건물들 있죠. 쭉 일자로 써있는데 저희가 이제 NC 큐브 뭐 해가지고 커널워크, NC 큐브 커널워크 해가지고 저 안쪽에 이제 쇼핑 거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층 건물에는 예전에 뉴스도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 김연아가 2층에 상가를 얻었었다고.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현수막도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치웠죠. 그리고 송도는
인천답지 않게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많아요. 높은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송도는 거의 포스코가 장악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안에는 거의 뭐 한 50% 이상이 포스코 건물이거든요. 이 앞에 포스코 본사 건물이에요. 이게 포스코 본사 건물이고, 노란불에는 지나가도 됩니다. 노란불 제가 이제 정지선 통과하려고 할 때 노란불이 떴죠. 이때 지나가도 되고, 그리고 송도에는 포스코 건물이랑 뭐 대우 프로지오 건물들도 있는데, 어쨌든 포스코가 거의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여기 포스코 학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일단 직진을 먼저 좀 해보고, 저 앞에 보이는 탑 뒤로 그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말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이 목소리를 싹 지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은 송도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가 많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지금 하지가 지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아직 뭐 그래도 해가 아직 5시, 6시 됐는데 아직 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하지 지났으니까 해가 이제 급격하게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송도는 기본적으로 그 차폭이 아니라 차도의 도로 폭이 넓어요. 도로를 먼저 이렇게 넓게 깔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큰 도로들은 왕복 8차로 그 정도는 기본으로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이 정도가 이제 골목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실 때는 인천대교 전망대예요. 인천대교 전망대고요. 인천대교 전망대에서는 사람들이 인천대교를 조망을 하거나 인천대교 낙조를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조망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들 하네요. 자, 이 왼쪽으로 보이시는 게 인천대교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를 지나서 오늘 낙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이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 낙조가 굉장히 붉게 물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사진이 그냥 예술로 나오죠. 여기 차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송도 신도시 안에 외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외곽도로는 아직 차들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멸 신호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작동을 시키면 오히려 차량 통행에 조금 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멸 신호등이 아직까지는 이런 외곽도로 쪽에는 많이 좀 있습니다. 막다른 길이라서 여기서 유턴을 할게요. 막다른 길도 많아요. 송도에는 아직 도로가 아직 다 안 깔렸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유턴이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 길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차를 돌려서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봤습니다. 모자에다 착용을 하니까 머리도 눌리고 막 답답하고 그래가지고요. 자, 이 앵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옆에 하늘도 보이고 주행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서 저는 만족합니다. 네, 계속해서 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볼게요. 송도 신도시가 개발이 된 버스가 그냥 깡패인데요. 이거. 송도 신도시가 개발이 된 시점이요. 개발이 90년대 초반부터 땅을 매립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갯벌에다가 땅을 올린 거다 보니까 그냥 땅을 메워가지고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갯벌을 다 퍼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날라서 흙으로 다 덮고, 또 그 흙을 다지고, 다시 또 흙을 덮고, 다지고, 덮고의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땅을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를 그냥 말리더라고요. 이 땅이 자연적으로 다져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갯벌에다가 이 건물들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갯벌을 판다고 해도 이 건물들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지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터파기라고 하죠. 이제 건물을 기본적으로 팔 때 땅을 파는데, 땅을 기본적으로 거의 한 15m, 깊게는 한 20m 정도 이렇게 파요. 터를,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에다 또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전봇대 같은 거를 촘촘하게 심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뼈대가 되는 거죠. 뼈대. 그렇게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구리 치고, 뭐 타설에서 올리는 건물들은 그렇게 해서 올리고, 아니면 빔으로 올리는 건물들은 그렇게 해서 올리고요. 그래서 올라간 게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입니다. 저게 몇 층이었더라? 130, 80 몇 층?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2롯데월드가 개장을 했죠. 완공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높이로는 2등입니다. 2등.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희한하게 그 63빌딩이 더 높아 보여요. 근데 뭐 높이는 저게 확실히 높다니까 뭐 높은 거겠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이는 포스코 더샵 4개 동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좀 진행하다 보면 나올 건데, 저 건물이 거의 이 송도 신도시 개발하기 초창기 때 올라간, 저것도 꽤 높거든요. 아마 저게 한 63빌딩 정도의 높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가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 이유가 아마 주변에 저 높은 건물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 그냥 낮은 저층, 저 앞에 상가 같은, 저것도 한 10층짜리 건물인데 저 정도 건물들만 있었으면은 굉장히 높아 보였을 텐데, 상대적으로 옆에 높은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여기는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송도가 상업도시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국제 업무단지로 개발이 됐거든요. 국제도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이쪽에 보이시는 상가 건물들 막 뭐 보면은 막 상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여있는, 쉽게 이제 먹자골목이라고 하면, 이런 먹자골목이 지금 이 넓은 송도 신도시에 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디 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시내? 이런 시내는 아마 여기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 동네는 송도 신도시 안에서도 땅값이 더 비쌀겠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가 송도 초입이거든요. 근데 오늘 송도를 좀 한번 돌아봤는데 송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행한 길은 지금 뭐 송도 전체 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송도. 네. 네, 여기 원래 올 계획도 아니었는데 아까 영상 시작하면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오게 된 게 여기고. 근데 좀 한가한 그런 길을 예상했었는데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아서 이쪽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송도 3교로 진입을 했죠. 송도 신교시를. 근데 이쪽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송도 2교입니다. 2교로 진출을 할 거고요. 끝차로에 지금 택시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송도 배고파. 송도를 나가서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청학동, 연수동 지나서 문학터널이 나오고 문학터널을 지나면 주안까지 쭉 이어지는 직진도로고요. 저는 여기서 송도 2교를 지나서 좌회전을 했고 지금 달리는 길이 송도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지금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제3 경인고속도로가 나오고요. 지금 앞쪽으로는 인천대교를 진입할 수 있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면허 딸 때 2001년도쯤에가 이 도로가 운전 연습의 코스였죠. 코스. 지금도 이쪽에 노란 차 지나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때는 운전 연습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도로로 왔었어요. 인천 사람들은. 이 앞에 라인에 빨간 줄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황색 분홍빛 나는 이렇게 차로 가운데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했을 때 이게 그 자전거가 아니고 마라톤 코스 안내. 오 쉣 더 팍! 이 아니야. 나 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저거 지하차도 이미 진입을 했는데 왜 저기 그러려니 해야죠. 뭐. 하여튼 지금 뒤에 그 그릇 찾으러 온 것들이 실려 있는데 아마 앞으로 지금 다 쏟아졌을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진짜 막 완전히 박을 뻔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까딱하면 지금 박을 수도 있죠. 만약에 저 차 뒤에 이 차가 아니고 승용차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레미콘이나 아니면 그 뒤에 뭐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들 있잖아요. 추레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철근을 싣거나 뭐 이런 무거운 짐 같은 거 싣고 있는 그런 트레일러였으면 저거 받았어요. 저거 멈추지를 못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저 앞에 레미콘이
저게 공차 중량이 한 11톤 정도 나가고요. 저거 안에 짐을 실으면 레미컨이 한 6루베 정도 들어가거든요. 6루베는 가로 세로 이제 1m씩, 그러니까 입체로 이제 주사위처럼 가로 세로 1m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체적으로. 그게 이제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구리가. 그걸 다 싣고 하면은 총 중량이 20톤이 넘어가요. 20톤이. 근데 보시다시피 앞에 차 보세요. 저게 딱 봐도 매연 막 뿜어대는 거 보니까 잘 쳐줘봐야 2001년식이나 뭐 2000년대 초반? 그것도 한 90년대 후반식? 저런 차는요, 하루 고쳐가면서 타는 차예요. 하루 고쳐가면서. 뭐 브레이크 오일 터지는 건 예사고요. 근데 저런 차가 가뜩이나 불안불안한데 짐 싣고 다니고 있는데 앞에서 급정지를 했어요. 그럼 저 차도 급정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다 이제 브레이크 파이프라도 터져봐요. 그냥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그 사람은 신고해야 돼요. 신고. 새끼 진짜 모르겠는데 욕 나오는 거예요. 욕 나오는 거. 에휴, 참아야지. 유턴 차로예요. 유턴 차로인데 유턴은 기본적으로 앞차 따라서 가시면 돼요. 앞차 따라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신호 바뀌면 뭐 그냥 여기서 돌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앞차 따라서 그냥 도시면 돼요. 정석대로만 운전하면 욕 먹을 일도 없고요. 예? 사고 날 일도 없고요. 물론 남이 나를 받아서 사고 나는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도로에서 정석대로만 운전하면 내가 사고를 낼 일은 없어요. 조심해서 하면. 아까 X처럼 운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전세를 내고 운전을 하든가 그러면 도로를 사든가. 응? 꼴린데 운전할 것 같으면 그냥 전세 내고 운전을 하든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저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도요, 멍 때리고 이제 운전하다가 저런 차 한번 만나면 이제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뒷차는 억울하죠. 앞차가 뭐 이유 없이 쓴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이유는 있죠. 지하차도 진입했는데 어휴 나는 지하차도 진입하면 안 되네. 그걸 왜 그때 생각하냐고. 그럼 진작부터 내가 지하철도 들어갈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야지. 근데 웃긴 게 저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뒤에서 받아서 사고가 나면 웃긴 게 저 차도 과실이 잡혀요. 분명히. 근데 피해자 가해자로 나눴을 때는 무조건 뒷차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안전거리 미약고. 웃긴 거죠. 오늘 기분 좋게 나왔다가 다 와서 기분을 잡쳐버리네. 방어운전은 필요한데 이게 불가학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교통법에도 좀 명시를 해놔야 돼요. 저런 차는 그냥 지가 다 과실 매겨버리고 해야지.
근데 앞에 레미코는 어디를 가길래 제가 지금 졸졸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사실 저 앞에 차가 레미콘 하는데 정식 명칭은 레드믹스트 레드믹스트 트럭. 근데 뭐 뜻을 잠깐 해석해보면 저 뒤에 달린 통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저게 이제 굳지 말라고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짐을 받게 되면 처음에 짐을 받게 되면 저게 섞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모래 따로 그 시멘트 따로 자갈 따로 물 따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빠차라 그러거든요. 빠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짐을 받고 현장까지 가면서 저 뒤에 통이 이렇게 돌리면서 비벼주는 거예요. 안에는 블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나선형의 그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믹서기 생각하시면 돼요. 믹서기가 이렇게 음식을 갈듯이 저것도 돌리면서 계속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저 공구리가 한번 안에서 굳어버리면 통을 교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그렇기 때문에 통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 통을 그냥 떼가지고 교체를 하느냐? 말이 안 되죠. 저 무게만 한 10톤 가까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밖에를 통을 용접을 철판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공구리를 다 깨가지고 밖으로 버린 다음에 드러내고, 저게 공구리 굳으면은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00만원 통갈이 하는데. 그리고 완전히 뭐 안에서 다 굳힐 일은 없어요. 현장을 갔는데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막 길게는 4시간 5시간까지 대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차는 시동을 끌 수가 없습니다. 윙바디나 투레라처럼 대기하고 있으면 시동 끄고 그냥 무시동 히터나 무시동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 뒤에 통을 계속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 차는 뭐 어딜 가든 그냥 내가 주차를 하기 전까지는 시동을 끌 일은 없어요. 근데 현장 가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시동을 켜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도 기름인데 뒤에 통이 계속 돌지만 그래도 통이 돌다 보면은 뒤에 공구리가 마르거든요. 마르면 이제 떡이 지기 시작해요. 떡이 지고 지다 이제 덩어리들이 계속 뭉쳐지면은 그게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에다 물을 타야 돼요. 물을 타서 이제 좀 질게 만들어야지 또 다시 이제 비벼지는데, 막 포스코나 이편한 세상, 대우, 한화 이런 데서는, 메이저 현장 같은 데서는 물 타면은 바로 이제 퇴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공구를 다 버릴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짜 현장 안에서 을이거든요. 저 차가 회사 차가 아니라 거의 95% 이상이, 우리나라 운행되는 차들의 95% 이상이 지입차들이에요. 아이고 95% 이상이 지입차들인데 다 자기 차고 자기 재산인데, 말로는 개인 사업자 이래도 현장 가면 을이 되고, 펌프카 기사들, 공구리 팀들이 짐이 되다고 물 타라고 뭣도 모를 때 이제 물 타주죠. 시원하니까요. 물 타면 짐도 잘 나오고 나라시도 잘 쳐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부실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공구리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저 차가 또 저기로 지나가네요. 희한하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하셨다 생각하시고 안 좋은 기억은 제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저도 잊을 테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